안녕하세요. 저는 5살 샌디예요. 하와이의 유명한 비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라는데 아직 하와이는 못 가봤어요. 대신 아빠랑 제주도에서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아, 이분이 우리 아빠예요. 외모는 좀 투박해도 세상 제일 따뜻한 남자랍니다. 아, 시원해. 아빠 안마 솜씨는 일품이라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는 좀 특별한 여행 중입니다. 옳지. 가자. 힘들면 말해. 가볼까? 샌디와 아빠의 좌충우돌 제주 트레킹 함께 가보실래요? 저와 아빠는 아라동에서 출발해 제주도 한 바퀴 트레킹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아빠랑 걸은 지 9일째 되는 날. 아빠는 목표가 이끄는 삶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해요. 저는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루하루가 설레는 건 확실해요. 여기는 말 있구나 너. 여기 말 있네. 아주 그냥 말 냄새가 나니까. 소인가? 아, 소가 있네. 소가 있었어. 아이고. 샌디야, 소다. 소야. 아빠, 잘 잡아주세요. 걸으면서 우연히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는 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더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아빠와의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제주도 한 바퀴를 걸었는데 아빠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큰 도전이었다고 했어요. 샌디하고 뭔가 아름다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샌디가 힘들면 내가 업고 가고 잠자는 데가 없으면 텐트 쳐서 샌디랑 따뜻하게 잘 자고 막연히 도보일주를 시작했는데 이제 중간에 제가 이거는 사명감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이 갑자기 막 벌어지기 시작했죠. 도보 일주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후원하시겠다는 분들이 생겼고 그렇게 모인 돈으로 집을 잃은 친구들을 위한 사료를 구입해 기부했는데요. 우리 둘만 그냥 쉽게 생각한 여행이었는데 이걸로 또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니 그게 사실 또 두 번째 도보 일주의 큰 원동력이 됐고 이렇게 두 번째 여행은 유기동물과 반려동물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시작됐어요. 가보자.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길 바라면서요. 샌디, 일로 와. 샌디랑 되게 닮았다. 샌디야, 일어서. 저 봐봐. 저 보여? 저 누구지? 보이지? 샌디처럼 가슴에 흰털이 있어. 봐봐, 저 있잖아. 화이팅. 아빠는 걷다가 이렇게 묶여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사진을 찍어요. 방치된 친구들을 파악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허허벌판 중앙에 목을 걸어가지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요. 분명히 얘 몸에 막 구더기가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키우시는 거죠. 사실 가족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절대 못 키우거든요. 미안해. 인사할까? 우리? 너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다. 인사. 그런데 목줄이 아유, 너무 착해. 짧은 것 같은데. 아유, 착해. 친구야, 괜찮아? 아이 이뻐라. 씨. 눈물 나. 씨. 너 뭐 하나 주고 갈까? 그래도 아빠가? 자야. 어이구. 야, 너네 이렇게 착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뻐가지고 씨. 있어. 아빠, 저는 왜 안 줘요? 샌디 아까 먹었잖아. 이 친구도 먹어야지. 처음 먹어보지. 어이구. 샌디가 저렇게 묶여있다가 본인 스스로 풀고 도망을 쳐왔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주고 싶어요. 사실 저도 아빠를 만나기 전엔 버림받고 학대받았던 유기견이었어요. 가까스로 도망친 후 아빠를 만나게 됐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저도 좀 과도하게 사업장을 늘려가는 안에서 사람들하고의 어떤 의견 차이나 이런 부분들로 안 좋은 생각도 사실 여러 번 했고 상처 아닌 좀 상처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별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입양을 해줬으면 한다는 그 피드글들이 저랑 너무 비슷하다는 걸 보게 되고, 어차피 이 친구한테는 밥 같이 하루에 한 2끼 정도만 먹여줄 수 있는 능력이면 된다고 하면 우선은 이 친구 때문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절망의 순간에 만난 아빠와 나. 서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은 함께인 것으로 충분했어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된 우리. 그리고 더 이상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도보일주를 하는 중입니다. 제주도 한 바퀴 도보일주 중에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만나곤 해요. 때론 당황스럽고 때론 씁쓸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뭐요? 뭐 하는 집이야? 언제 웨이팅 해줄까? 부럽다. 샌디야. 아빠, 우리도 푸딩 먹고 가면 안 돼요? 샌디야. 아빠도 푸딩 먹고 싶다. 그럼 먹고 하면 되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음식점도 들어가면 사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하물며 되게 맛있고 막 줄 질비하게 서 있는 데는 꿈도 못 꾸죠. 그런데 아빠, 우리 언제 밥 먹어요? 저 슬슬 배고픈데. 식사. 어이구 잠깐만. 이거 안 먹어갖고 그냥 삐져서. 오예, 밥이다. 아빠도 이제 얼른 밥 먹어요. 거창하구나. 아빠는 또 초콜릿만 먹는 거예요? 샌디를 어디에 놓고 이렇게 이동을 하기가, 그러니까 요령이 생겼죠. 이렇게 막 뭐 젤리 같은 거나 초콜릿 먹으면 도착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미안해요, 아빠. 괜히 나 때문에. 가봅시다. 김 샌디 양, 출발! 가자. 오케이. 저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빠와 함께 갈 수 있는 식당이 앞으로 많이 생기면 우리의 여행도 좀 더 편해질 수 있겠죠? 가자. 샌디 가자. 아빠, 근데 저 할 말이 있는데 저 신호가... 아참, 피디님, 부끄럽게 왜 이런 것까지 찍고 그러세요? 샌디야, 뭔가 잘했어? 와, 얘 냄새 장난 아닌데. 어이구, 물똥을 쌌어. 안 좋은가? 샌디야, 샌디 너 똥 싼 거 보니까 아빠가 화장실이 급해지고 있다, 이제 슬슬. 너 이제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화장실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지? 잠깐만. 저 항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샌디 안녕. 조심. 샌디 조심. 자, 샌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연님에서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샌디, 네가 고생이 많다. 봄을 느끼는 최고의 방법. 따뜻한 햇살을 만끽한다. 초록초록 돋아나는 새잎들과 아름다운 꽃을 만난다. 그리고 지글지글 고기 보면은 또 어떤 식욕도 살아나죠. 향기로운 봄 냄새.
식욕이 돌아오는 계절 봄. 초록초록 잎이 돋아나기 시작한 나무와 화려한 꽃들 속에서 즐기는 행복하고 맛있는 봄. 철판구이 삼겹살부터 커피, 디저트까지 봄봄봄 맛있는 봄이 왔어요.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 봄입니다. 여러분들은 봄맞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번 봄을 좀 맛있게 맞이해보려고 합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맛있는 봄맞이라? 그게 뭔가 했더니 간판에서 찾아낸 힌트. 식물원 옆 삼겹살? 식물원 고깃집이라니 가능한 일일까요? 가게 내부를 살펴본 결과 일단 화분들이 많긴 한데 오, 우와, 여기 되게 좋다. 뭔가 실내에 들어왔는데 숲속 정원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기 뭔가 초록초록한 나무도 있고 물도 흐르고 돌도 있고 어머 예쁜 꽃도 있다. 뭔가 카페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아직은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이 공간 도대체 어떤 정체일지 한번 사장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신기해요. 딱 들어올 때부터 정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여기가 지금 식당이라는 거잖아요. 네. 어떤 공간일까요? 여기는 식물원 컨셉을 가지고 운영하는 고깃집입니다. 보통 이렇게 식물들이 이렇게 어우러진 공간에서는 뭔가 음식보다는 좀 뭐 커피 한 잔 이런 게 좀 더 생각나게 마련인데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색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가 식물원이었습니다. 제가 식물을 좋아해서 식물원을 운영했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 전에 제가 고깃집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걸 살려서 여기서 이제 접목해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두 가지 경력들이 모아서 이렇게 한 공간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유니크한 멋진 공간이 완성이 된 거네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만 이곳에선 반대.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사장님의 애정 가득 담긴 분재하우스부터 둘러볼까요? 각종 야생화들과 소나무 분재가 새봄 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물원 컨셉의 고깃집이라 그래서 뭐 고기 굽는 거에 뭐 컨셉 정도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더 많은 식물들이 있고 진짜 제대로 식물원이란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는 어떻게 이루어진 공간일까요? 뭔가 좀 특별해 보여요. 멸종 위기에 이제 식물들이 많아요. 그 식물들을 수집하고 번식하고 또 전시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고깃집을 운영을 하시니까 이제 식물은 조금 소홀히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식물에도 정말 진심이신가 보네요. 이제 맛있는 봄맞이 현장으로 가볼까요? 그야말로 정원에서 한 끼 식사를 즐기는 듯한 분위기의 공간. 대형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맛있는 삼겹살이 익어갑니다. 이 정원 같은 곳에서 눈으로 충분히 봄을 또 즐겼고 이제는 맛으로 한번 제대로 즐겨볼 차례입니다. 이제 드디어 고기를 먹어볼 시간이 왔는데요. 여기 뭐 메뉴판은 없어요? 메뉴판이 따로 없고 저희 메뉴는 삼겹살, 목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 삼겹살, 목살, 고기의 정석이죠. 한번 제가 제대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널찍한 철판 위에 고기와 새우, 김치와 떡 등 갖가지 재료들을 푸짐하게 올려 구워주세요. 그런 다음 취향껏 즐겨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축산학을 전공한 사장님이 까다롭게 고른 고기인 만큼 맛도 끝내준다고요. 어때요? 지혜 씨 맛있게 드셨어요? 네, 지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삼겹살을 목살까지 같이 먹으니까 더 즐거움이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식물원 아니면 고깃집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해서 고기 맛은 뭐 좀 뻔하던지 아니면 거기서 거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여기 완전 고기 맛집입니다. 육즙이 풍부하고 쫄깃쫄깃한 맛이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까지 어우러지는 것도 있으니까 또 보면서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즐거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적극 추천합니다. 맛있게 즐기는 봄맞이 두 번째 장소. 거하게 점심을 먹었으니 디저트 코스가 빠질 수 없죠.
꽃과 함께하는 커피 타임 어떠신가요? 아름다운 공간에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합니다. 여기는 입구에서부터 꽃향기가 막 나는 게 봄이 제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요, 커피 선생님, 꽃 선생님까지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순히 그냥 뭐 플라워 카페라고 알고 오긴 했는데 뭐 꽃 몇 송이 있고 뭐 커피 마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훨씬 더 다양하게 또 꽃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좋아 보여요. 여기서는 어떤 걸 또 제가 배워볼 수가 있을까요? 봄과 어울리는 아주 향긋한 커피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봄의 비주얼과 어울리는 예쁜 음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싱그러워지네요. 또 어떤 거 배울 수 있을까요? 봄에 나오는 꽃을 이용을 해서 우리 집에서 편하게 꽃꽂이를 하실 수 있는 화병꽂이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도 지금 오늘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날 꽃을 지나칠 순 없죠? 집안에 봄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 화병꽂이를 배워볼까요? 오늘 플로리스트의 선택은 봄이면 떠오르는 화사한 노란색 계열의 꽃들이네요. 또 봄 하면은 꽃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쁘고 향기로운 꽃들이 이렇게 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꽃들일까요? 사계절 중에서 봄에 가장 예쁘게 나오는 꽃들을 준비를 했어요. 제일 먼저 스토크라고 하는 꽃인데요. 향이 너무 강하지만 너무 예쁜 꽃이라서 오늘 같이 한번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비를 닮았다고 하는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라는 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꽃은 우리가 가장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는 꽃이죠. 후리지아라는 꽃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향이 너무 좋은 꽃이에요. 크레파스 향도 나고요. 향수 향도 나는 스위트피라는 꽃을 준비를 해서 오늘 이 꽃으로 예쁜 화병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기대가 됩니다. 선택한 꽃들은 잔가지와 잎들을 정리해서 가지런히 준비해 주세요. 자, 이 스토크는 양 옆에 일단은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되는 그런 꽃이에요. 오른쪽이 1번이 돼요. 하실 때는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좌우, 앞, 뒤, 중간 이런 순서로 넣어주시면 꽃꽂이 하시기에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중심은 조금 더 얼굴이 큰 꽃을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자리 차지하는데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스토크로 조금만 더 채워볼게요. 좌우, 앞, 뒤, 중간. 배운 순서대로 꽃을 꽂아봅니다. 다음은 후리지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후리지아는 스토크 옆에다가 균형 있게 가쪽부터 한번 채워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잘라서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라는 꽃을 한번 넣어볼 텐데요. 이 버터플라이처럼 얼굴이 좀 하늘하늘한 그런 꽃은 키를 조금 더 높여주시면 훨씬 더 극대화적인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 꽃인 이 스위트피를 이제 중심 포인트에 넣을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각자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하면 완성인가요? 네. 자, 향도 좋으면서도 돌렸을 때 어디서든지 꽃이 나를 바라보고 있게끔 하는 그런 봄맞이용 꽃꽂이 베이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간단하지만 화사한 분위기 가득한 꽃병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도 꽃 몇 송이를 이용해 집안에 봄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예쁜 화병꽂이를 딱 완성해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눈으로 봄을 즐기면서도 이제는 또 입으로도 한번 맛있게 봄을 즐겨보고 싶어요. 네. 오늘 제가 어떤 음료를 좀 맛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요, 이 봄에 어울리는 꽃과 과일향이 가득한 에티오피아 나라 원두를 핸드드립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색도 너무나 봄과 같이 예쁜 감귤을 이용한 에이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너무 기대돼요. 이 커피 한 잔에서도 봄을 향긋하게 느낄 수가 있고 또 보는 것만으로도 봄이 느껴지는 에이드까지 제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바리스타가 추천하는 봄 커피는 꽃과 과일 향이 가득한 에티오피아 커피. 시원하게 아이스로 즐겨보고요. 거기에 수제 감귤청이 듬뿍 들어간 상큼하고 달콤한 감귤에이드는 봄꽃을 꼭 닮아서 기분을 더 설레게 합니다. 향긋한 봄꽃들과 맛있는 음료 한 잔.
이곳에서 봄맞이 제대로 하고 가네요. 오늘 이렇게 또 정원 속에서 고기 한번 구워 먹어보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료를 꽃과 함께 즐겨보니까 봄맞이를 제대로 한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봄맞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봄봄봄 설레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행복한 봄맞이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식물원에서 즐기는 삼겹살, 꽃과 함께 즐기는 향긋한 커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좋은 신발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신발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보던 것들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광이 난다거나 좀 정교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나만의 감성과 특색을 더한 아름다운 수제화의 세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대구 향촌동의 명물, 멋쟁이 신사숙녀들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거닐 것 같은 수제화 골목. 오늘 여기서 조금은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수제화 교육이 있어서 배우러 왔습니다.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 2기째를 맞은 대구 수제화 아카데미. 명장들의 숙련된 기술을 계승하고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수제화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향촌동 수제화 골목이라는 곳이 예전에는 한때 서울 성수동과 같이 수제화 자체로 이름을 굉장히 날리던 곳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곳에 남아 계시는 장인분들의 그 제작 과정 기술을 지금 지역에 계신 청년분들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이 골목을 알리고 활성화시키고자 이 아카데미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저부 마지막 수업인데요. 마지막 신발인 만큼 좀 더 섬세하게, 좀 깔끔하게 좀 작업해가지고 작품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수업 신경 써가 작업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수제화 제작 7개월간의 대장정 마무리를 짓는 날. 최고의 수제화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합니다. 제가 신을 구두를 포인트 있게 골드징을 박아서 예쁜 힐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발 전반적으로 만드는 과정도 궁금했고요. 그 과정을 알면 제가 어떠한 신발을 만들 수 있을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저는 구두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구두가 이렇게 많은 공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파트로 나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뚝딱 하면 만들어지는 줄 알고 사실은 되게 많이 힘들었고 힘도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위로를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화 수업의 유일한 청일점. 그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수제화 속에는 사실 남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탱고 슈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탱고를 시작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계속 수입되는 신발을 신었었는데 내가 만든 신발로 신고 그다음에 춤을 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게 됐습니다. 수제화에 담아보는 도전과 열정. 화려하진 않지만 누군가를 향한 진심이 깃든 신발. 1000번을 두드려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수제화의 매력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보니까 예. 이 학생들이 우리 회장님 없으면 수업 진행이 안 되네요. 네. 진행은 되는데요. 이게 뭐 금방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실수하고 이러면 옆에서 좀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조금 숙련도 빨리 되고 요령도 생기고 하니까 요 학생은 지금 금방 따라 하잖아요. 가르쳐 드리니까.
절대 포기란 없다. 조금은 서툴러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수강생들. 내 발에 꼭 맞는 편한 착화감은 물론 멋스러운 디자인까지. 열정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작품. 세상에 단 한 켤레뿐인 명품 수제화가 탄생했습니다. 남자 신발들은 일단은 뭐 사이즈도 크고 굽도 낮고 이러니까 조금 멋스럽고 좀 무게감 있게 만들면은 참 트렌드가 좋을 것 같고, 여성 신발들은 아무래도 가냘프고 작고 이러니까 적은 부분에서 완성을 만들려 하니까 좀 섬세하게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기술자분들이 여자 신발 만들 때는 조금 선이라든가 간지를 좀 섬세하게 봅니다. 패션의 완성은 발끝에 있죠. 정성껏 만든 수제화를 이리저리 한번 착용해 보는데요. 부드럽고 편해 보여요. 아니 징 박힌 신발이 너무 예뻐. 위에 이렇게 지형을 박을 생각 어떻게 했을까? 뭔가 되게 세련됐어요. 세련되고 되게 괜찮아요.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A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너무 편하고 되게 만족했어요.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처음으로 만들어 본 신발이라 소중하게 신을 것 같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신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절대 못 버릴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력과 시간이 결실을 맺는 시간. 대망의 졸업 작품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수제화들도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좀 벅차고요. 제가 한 6개월 걸려서 만들었는데 보니까 너무 좀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열심히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이 먼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성화와 다른 수제화만의 매력. 시선을 사로잡는 멋스러운 디자인에 감각적인 컬러까지 참 다양한데요. 수제화의 세계에 다들 푹 빠진 것 같네요. 디자인도 확실히 세련된 것도 있고 옛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신발도 뭔가 광이 난다거나 좀 정교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좀 시중에서 보던 것들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서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계속 기성화를 사서 신다 보니까 제가 다른 분들보다 발등이 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신발이 좀 불편해서요. 맞춤 신발을 그때부터 신어봤습니다. 신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제 발에 맞게 딱 제작을 해주시니까 사서 신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수제화를 통해 잊고 지낸 추억도 꺼내본 시간. 이 아름답고 멋진 수제화를 신은 사람들의 경쾌한 발소리가 곧 온 거리에 울려 퍼지길 기대해 봅니다. 사실 요거 만들면서 이제 좀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이태리 슈즈가 많이 유명하긴 한데 우리도 이제 K 슈즈로, K 탱고어로 한번 도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서 수조화는 새로운 발판이다.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구두. 만드는 이의 진심과 열정으로 탄생한 맞춤 수제화로 여러분의 개성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단아한 곡선이 아름다운 충주 소반. 4개의 다리가 마치 개의 다리를 닮아 일명 개다리 소반으로 불리는데요. 충주에는 점점 잊혀가고 있는 우리 것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명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고지순한 소반을 향한 마음,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요? 시원스런 평야가 아름다운 충북 충주시. 물 좋고 공기 좋은 이곳에는 목칠공의 명장이 운영하는 공방이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대패질이 한창입니다.
네,木工일을 한 지가 거의 뭐 한 50년 가까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반 하나를 만들 때 쓰이는 도구도 참 다양한데요. 모두 똑같아 보이고 다 쓰일까 싶지만 조금씩 하는 일이 다 다르다고 하네요. 배울 때는 이제 그 수작업으로 이제 배웠지요. 지금은 이제 시대 변천과 흐름에 따라서 전동 공구와 기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목재를 절단하는 거라면은 기계를 해도 상관이 없지요. 왜냐하면 기계를 놔두고 손으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과거의 작업 방식과 현대식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박근영 명장은 가업을 이어 목공예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재 수리 기능 5,970호, 건축 목공 기능사 자격에 이어 2016년 충청북도 최초 목칠공예 직종 명장에 선정됐는데요. 충주 소반 전승자이자 충주 소반 예찬론자입니다. 3년 이상 된 은행나무를 찌고 말려 소반의 상판을 만들고 나무를 켜고 옷을 입히기까지 18개 공정을 마치는데 수개월. 이렇게 하나의 소반이 완성됩니다. 판매된다는 것은 좀 이렇게 흔치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많이 남기고 가야만이 그 작품이 내 후대라도 그 작품이 남아 있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이게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만들어 놓고 나면 참 기분이 흐뭇합니다. 5세기 후반 고구려 무용총에서 소반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음식을 나르기 위한 기능의 소반과 다리가 달려 음식을 올려서 먹기 위한 소반이 함께 표현됐습니다. 충주 곳곳에는 과거 나루터로 쓰인 곳이 많은데요. 자동차가 들어오고 충북선 철도가 놓이기 전까지 남한강 인근 물류교역의 장으로 이용됐습니다. 그중 목행나루에서는 강원도에서 나무를 받으면 그것으로 소반을 만들어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했던 곳이죠. 그 옛날 이곳이 누렸던 영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봄볕에 유채꽃은 흐드러지게 피었지만 그날의 풍요로움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급격한 생활 환경의 변화로 1970년대 초 맥이 끊겼던 충주 소반. 그 재료는 같은 나무지만 만들어진 모양이 다양하고 칠의 색도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12각의 원형을 기본 형태로 단아함과 깔끔함이 특징인 소반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합니다. 상당히 이게 눈물 나는 애환이 많이 담겨 있어요. 과거에는 어느 할머니가 소반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고서. 저 소반을 보면 어릴 적에 그 소반의 그 애환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는 거예요. 이 소반이라면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여자들은 참 모든 애환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식사 때만 되면요, 상을 갖다가 막 8번씩 들고 날라야 돼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아들도 하나 낳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뭐 5, 6, 10까지 낳았는데 다 하나씩 갖다 줘요. 하나씩. 참 여자들이 참 대우 못 받던 시절에 소반과 함께 살아온 문화입니다. 저게. 소반을 만들며 옛 여성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다는 박근영 명장. 그는 옛 방식과 더불어 현대식의 조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의 골격은 유지하되 그 고여 있는 문화는 썩거든요. 물도 고여 있으면 썩듯이 문화라는 것이 이제 개성 발전하는 거잖아요. 꼭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니까 골격은 유지하되 현대에 맞게끔 이 소반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 발전을 해야 되니까요. 좀 이렇게 좀 양산 체제를 갖춰서 누구나 쉽게 하나 정도 좀 구매해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자칫 사라질 뻔했던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한 장인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목재와 나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또 뭐 후회는 없고요. 물론 이거 마지막까지도 이 목재와 같이 함께 가겠지만은 제가 손을 놓게 되면 다 소멸되어 버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것이고, 꿈은 이것을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여건과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남기고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충주 소반. 땀과 숨결로 간직한 그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길 바라봅니다. 때는 1445년 조선시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 앞에 카리스마 뿜뿜하며 나타난 주인공. 그의 이름은 혹시 이정재? 이부 관상가 김내경이 어서 말해보시게.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것이 딱 왕이 될 면상이시옵니다. 면상. 뭐라? 왕이 될 면상? 면? 백성을 생각하는 넉넉한 인덕. 대신들을 사로잡는 화끈한 카리스마. 자고로 왕이란 때로는 시원시원하고 때로는 온화한 성정까지 두루두루 갖춰야 하는 법. 이 시대 왕이 될 상. 아니 왕이 될 면상은 과연 누굴까요? 경상도 안동 땅. 이곳에 관상가가 인정한 왕의 면상이 있으렸다. 권력에 대적하는 자를 가만히 둘 순 없죠. 비장하게 거사를 치르러 가보니 이보시오 주인장. 이곳에 나의 권력에 대적하는 4대 천왕이 이곳 안동 땅에 있다 들었소. 도대체 그 관상 좀 봅시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라. 바로 이 면상들이구만 그래. 밀가루가 귀했던 조선시대 손님 앞에만 내놓았다던 귀한 음식 안동국수 납시오. 아니 그런데 어찌하여 안동국수가 왕이 될 면상을 갖추게 된 것이오? 네, 안동국수는 안동 강고등어 또 안동 식혜 그리고 안동의 헛제사밥과 더불어서 안동을 대표하는 그런 향토 음식이거든요. 안동에서는 안동 사투리로 안동국시라고도 합니다. 보자. 안동국시 관상 한번 뜯어 볼짝 씹면 첫째는 면발이지요. 손으로 반죽해 쫄깃함을 더해주는데 여기서 안동 지역만의 독특한 특징을 발견. 아니 이것이 밀가루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쌀가루도 아닌 것이 도대체 이 가루의 정체는 무엇이오? 이거는 콩가루입니다. 안동국수를 만들 때는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콩가루를 넣거든요. 왜냐하면 콩가루를 넣게 되면 좀 더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콩가루를 넣습니다. 밀가루와 콩가루를 7대3 비율로 섞어주면 고소한 맛 일품인 안동 지역만의 국수면이 완성된다 이 말이지요. 허나 이 정도는 왕의 상이라 할 수 없을 터. 아니 그런데 국수를 만드는데 이 생선들은 또 무엇이오? 네, 이건 은어거든요. 은어는 일단 비린내가 없고 또 은은한 수박향이 나기 때문에 이 은어를 가지고 국수에 육수를 사용을 하면 좀 더 깔끔하고 또 시원한 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동국수를 만들 때는 꼭 이 은어를 가지고 육수를 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말린 은어를 석쇠불에 노릇하게 구워낸 뒤 간장과 함께 뭉근하게 졸이면 짙은 풍미와 감칠맛을 내는 은어 간장도 완성됩니다.
오라, 참으로 맛있겠구만 그래.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 하나는 그냥 넣고 하나는 그냥 두고. 아니 왜 이렇게 다르게 요리를 하는 것이오? 안동국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건진국수와 누룽국수 두 가지 방법입니다. 아니 이 두 가지 국수의 차이점은 무엇이오? 건진국수는 여름철에 장국을 시원하게 해서 부어서 먹는 국수고요. 그리고 누룽국수는 따뜻하게 먹는 국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밥과 나물을 곁들여 따뜻하게 즐기는 누룽국식. 면을 찬물에 씻어 건진 뒤 차가운 육수를 부어 먹는 건진국식. 대령이요. 자, 그렇다면 내 이 국수들이 과연 국수의 왕이 될 면상인지 확인을 해보겠소. 수양대군 아니 뽀글대군이 본 안동국식의 관상은 과연? 면발은 쫄깃하고 고소한 게 국물은 시원하고 진정 국수의 왕이로구만. 든든하면서도 시원하게 속을 풀어주는 안동국식. 과히 두 가지 면모를 갖춘 왕의 제목이라 할만하죠. 안동국시가 왕이라는 건 기정사실.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대군의 권력을 노리는 면상이 또 있으니 말이지요. 조선시대 국시는 종가 음식으로 당연히 쉽게 접할 수 없었다면 지금의 국수는 백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지 않았겠소. 그 면상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 이보시오 주인장, 내가 방금 왕이 될 면상 하나를 하고 해치우고 왔소. 아니 그런데 이곳 안동에는 또 다른 경쟁자가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면상이요? 잔치국수와 비빔국수입니다. 점심 한 끼로 손색 없는 푸짐한 양에 골라 먹는 재미까지. 왕의 자를 위협하는 이런 면상을 봤나? 일단 관상은 통이요, 통! 이 집의 그 잔치국수가 서민들에게 아주 왕 대접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 아니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오? 네, 저희는 가심비. 일단 가격이 굉장히 착합니다. 착하고 육수의 맛을 멸치와 밴댕이로 굉장히 깊은 맛을 내고 있습니다. 점점 왕의 자를 위협하는 국수의 반란. 감칠맛 제대로 우러난 육수를 일군으로 잔치국수 돌격 앞으로. 여기에 요즘 시대엔 빠질 수 없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맵싹한 양념까지 합세. 이쯤 되면 고민이 깊어지죠? 이 붉은 빛깔 먹음직스럽구만. 아니 이 관상이 범상치 않은데 이게 무엇이오? 네, 저희 집 시그니처 메뉴인 비빔국수의 특제 양념 소스입니다. 신선한 과일을 재료로 일정 기간 숙성시켜 매콤달콤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얇은 소면은 탱글해지도록 찬물에 목욕제게 식혀주는 게 국룰. 여기에 이 집의 자랑, 특제 양념까지 넉넉히 부어주면 출사표 던질 준비 끝! 매콤달콤 입맛 자극하는 비빔국수냐? 개운한 육수 맛이 일품인 잔치국수냐? 아, 그것이 문제로다. 자, 그렇다면 어디 이 녀석도 왕이 될 면상인지 맛 좀 볼까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숙적을 끝장내는 것 치곤 신나 보이는 뽀글대군. 면치기가 아주 살벌하십니다. 아, 깔끔해. 속이 다 시원하구만. 이번엔 요즘 사람들 취향 저격 비빔국수도 혼내주시지요. 매콤달콤 식욕을 자극하는 이 감칠맛. 발색조 매력을 지닌 왕의 관상 검증 완료.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국수가 왕이라는 건 기정사실. 손님 대접하던 귀한 향토 음식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서민 음식으로 건강을 기원하는 좋은 의미까지 담긴 국수. 경북 안동의 국수를 왕이 될 면상으로 인정합니다.